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팟캐스트에서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외교 안보 관련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뤘는데 시간 관계상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를 못했어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6개월밖에 안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됐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슈였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배경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던 그게 명분은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추진한 게 지금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맞는 거고. 하지만 이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 1991년부터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나토에 가입을 희망했었고, 그리고 특히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면서 네.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 반러 감정이 굉장히 고조됐다고 그죠. 해요. 그리고 2014년에 우크라이나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굉장히 세게 밀어붙였고, 그리고 2016년에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우크라이나도 나토와 EU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한참 뒤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무능함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다라고 발언한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의 실책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거나 침략자가 명백한 상황이잖아요. 러시아는 침략자고 우크라이나는 피해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피해국의 대통령의 잘못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한 외교적 결례인 거죠. 저는 이 토론회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19대 대통령 선거 그 후보자 토론회 할 때 유승민 후보가 심상정 후보와 당시 문재인 후보를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 차이로 비판하면서 그 미국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바로 그 반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느냐, 다른 나라 대통령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느냐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도 대단한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후에 이제 곧바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논리면은 그동안 침략했던 유럽의 역사들이 다 옳은 걸로 되는 거잖아요. 히틀러가 유럽을 침공한 게 침공당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능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건 코미디언 출신은 정치하면 안 되나? 할 수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연예계 출신의 정치인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주일 씨, 강부자 씨, 이순재 씨, 네. 그리고 최불암 씨도 국회의원 했었고, 음. 가수 이선희 씨는 서울시 의원까지 했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우리도 있는데 남의 나라한테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인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많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유를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후보의 부적격성을 얘기하려면은 그거 말고도 비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그런 비유를 들어야 했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좀 굉장히 비판할 요지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그 판세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어제 꼬꾸라쳤죠. 그죠. 어제 윤석열 후보가 트위터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화난 귤 사진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사진을 올렸다가 몇 시간 만에 삭제했단 말이에요. 네. 그 여론의 문매를 받고 심지어 해외 언론 기자들도 윤석열 후보의 트위터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사진을 올린 거는 조롱하는 거냐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몇 시간 만에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국민의힘 측에서 해명하는 것이 실무자가 올린 것 같다. 실무자가 올렸는지는 전혀 궁금하지는 않은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렌지 혁명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이제 환한규를 올렸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올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러시아의 침략은 그 오렌지 혁명 사태와는 역사적으로 깊게 파고들면은 관련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러시아의 침략 사태와는 별로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해명을 하는 건 뒤늦게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명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발언보다도 해외 언론에서 이 윤석열 후보의 트위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오렌지 혁명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시위를 한, 그리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바꿔낸 게 오렌지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같은 건데 네.
민주화 운동의 상징에다가 캐릭터를 그려가지고 그냥 트위터에 띡 올려놓은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전쟁 나고 있는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대단히 외교적인 결례이죠. 그죠? 저는 이게 실무진이 올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뭐 개사가 올렸을 때도 뭐 실무진이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무진은 이미 쫓아내고 없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실무진이 계속 이거를 올린다라는 건 그 사람이 누구일까 과연. 네, 그리고 좀 실무자가 했다는 말 정말 좀 너무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거나 책임을 지는 거는 후보자 본인이란 말이에요. 승인을 하는 것도 후보자 본인이고 무한 책임을 지는 것도 후보자 본인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했다는 말이 믿기지도 않거니와 그런 변명도 참 너무 후진 변명인 거죠.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를 놓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거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 속셈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두 유력 후보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뭐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후보들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막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뭐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네, 맞아요. 그 다음에 KFC랑 맥도날드에서는 음식을 계속 제공하고 있고, 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의 국영 채널을 넷플릭스에서 빼버리고, 세계적인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에서는 러시아 국영 채널이랑 뉴스들을 다 해킹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TV를 틀면은 우크라이나의 실상을 알리는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올라온 건데 러시아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주요 주파수들을 전부 다 해킹해서 군이 사용하는 주파수의 상세 내역까지 다 공개했더라고요. 그렇군. 각종 스포츠 대회 연맹에서도 맞아요. 러시아를 추방하고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심지어 뭐 스위스 같은 중립국도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러시아가 굉장히 고립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부끄러워지네요. 네. 팟캐스트에서 다뤘던 남북 관계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정책은 이제 남북 관계, 대북 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북 정책을 얘기함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위와 잉크로된 협정만으로는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넨 협정이라든지 2014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민스크 협정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사례와 지금 한반도의 남북 관계는 대단히 다른 게 일단 미넨 협정이 이루어졌을 당시에 그 1940년대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첨단 감시 장비가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국방력의 차이도 남과 북의 국방력의 차이가 지금 어떻게 비교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자꾸 핵무기 탄도미사일 만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재래식 전력으로는 극복이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군이 직접 거주하고 있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미군의 군사력에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북한이 병력을 조금만 움직이는 것도 지금 사실상 다 위성으로 관측이 되고 핵실험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감시 장비가 있는 상황에서 정의와 협정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대단히 핀트가 안 맞는 비판인 거죠.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북한 그 대남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보수 정권보다도 국방비에다가 돈을 더 퍼붓고 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국방력 그 증가율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사병들의 이제 인권 개선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서 월급도 많이 인상하고 휴대폰도 사용 가능하게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병역 내 부조리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첨단 무기들 사들이고 또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방력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군축이라도 한 것 마냥 정의와 협정만으로는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비판하는 그런 식의 이제 얘기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후보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좀 그것도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계속 선제 타격해야 된다,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나가서 싸우는 건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장병들이 있는데 대선 후보가 이런 토론회에서 선제 타격하겠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남북 관계의 갈등만 더 고조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후보자들은 그냥
말로만 가볍게 그냥 떠들고 나가서 싸우는 건 다 젊은이들인데 그렇죠. 대통령의 입이 좀 너무 가볍다.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이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자로서 할 말은 아닌 거죠. 뭐 국군의 통솔권자로서는 뭐 전략으로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꾸 선제 타격이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는 굳이 북쪽의 그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위기감을 일부러 고조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대단히 뭐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비판해왔습니다만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종이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은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등을 줄여나가면서 평화를 안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